안녕하세요. 순편한 채널의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은 기흉의 전체적인 틀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간략하게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기흉은 전형적인 경우는 이제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분들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만약 기흉이 반복이 될 때는 단순히 안정만 취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점액의 부족에서 유발되는 흉곽의 마찰과 기침과 재채기 등을 통한 흉곽의 압박을 통해서 기포가 잘 터지는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빠르게 교정하는 것이 기흉의 재발을 낮출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기흉 환자분들의 멘탈 부분도 한번 이제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민감한 사춘기의 나이에 기흉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감도 잃고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도 기억하시죠? 네, 기흉 환자분들은 단순히 영양의 부족 또는 이제 식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멘탈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의 신체가 너무 말랐다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내가 키가 크고 늘씬하게 태어난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단단하면서도 심플하게 먹는 것이 소화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하게 마인드셋이 제대로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기흉 환자분들의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음료수, 마실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기흉의 다소 예외적인 경우들, 젊은 분들 뿐만 아니라 중년 남성들에게서 찾아오는 기흉,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기흉 환자는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첫째, 고기와 국을 드셔야 하고 비계와 소금을 멀리하지 말 것. 둘째,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가 만약 힘들다면 탄수화물부터 시작을 할 것. 셋째, 한 번에 많이 먹기 힘들다면 조금씩 자주 먹을 것. 넷째, 익숙하지 않던 것을 먹기보다는 평소에 좋아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으라. 다섯 번째, 미스사이곤과 원기소. 자, 이렇게 이제 들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부분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볼게요. 첫 번째, 이제 고기를 먹으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흉 환자는 이제 식사를 너무 담백하게 먹지 말고 기름지게 먹으라는 말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육류에는 아시다시피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방은 1g당 칼로리도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4kcal인 것에 비해서 9kcal로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제가 기흉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폐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부분에 점액을 확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점액이 보호막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점액은 단순히 물이 아닙니다. 점액은 만져보면 미끌미끌하잖아요. 단순한 물이 아니라 물 플러스 기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 담백한 식사가 아니라 그것이 육류이던 생선이던 간에 적절히 기름진 식사가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육류는 어떤 종류가 좋을까요? 실제 식사에 있어서 저는 환자분에게 꼭 특정한 종류를 지정하기보다는 환자분의 취향과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대신 식사의 방식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는 편인데요. 가령 삼겹살을 먹는데 비계를 다 제거하고 먹는다거나, 닭고기를 먹을 때 껍질을 이제 싹 벗겨내고 안 먹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오히려 비계나 껍질 부분을 잘 먹어주는 것이 기흉 환자에겐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기흉 환자가 오면 환자뿐만 아니라 주 양육장인 어머님을 같이 본다고 했잖아요. 같이 살펴본다고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비계는 이제 무조건 잘라내고 먹는 것으로 습관을 들였다거나, 삼겹살은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요리할 때 기름이 많이 튀고 또 냄새도 나기 때문에 집에서 해먹는 음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거나, 이제 이런 환경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은 바꿔야 합니다. 보호자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면, 가령 오리고기는 이제 기름이 많은데 잘 굳지 않는 불포화 지방이 많단 말이에요. 이러면 기흉 환자에겐 굉장히 바람직하겠죠. 기름이 많고 또 굳지 않으니까. 그리고 흰살 생선보다는 등푸른 생선, 즉 고등어나 방어 등이 상대적으로 기름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선은 그 특유의 향이 있긴 한데, 기흉 환자라면 상대적으로 이런 등푸른 생선들이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한다면 그 접근 방법이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기흉 환자분들이 입이 짧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굳이 안 드셔보신 것들을 억지로 싫어하기보다는, 이제 새롭게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만약에 원래 잘 드시던 종류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을 저는 더 추천드리고 접근하기에 좀 더 용이하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국을 먹는 것이 왜 필요하고
또 소금을 멀리하지 말라는 말은 또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자, 답을 말씀드리면 핵심은 삼투압을 이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멀리해야 되는 흰 것 세 가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흰쌀밥, 소금, 그리고 설탕을 꼽습니다. 즉 이런 것들을 먹으면 살이 쉽게 찌기 때문에 대체로 살을 쫙 빼서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탄수화물 섭취도 줄이고요. 소금과 설탕을 거의 먹지 않거든요. 그런데 기흉 환자는 어떻죠? 반대로 살을 찌워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과는 반대로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인체에서 나트륨, 즉 소금이 들어오게 되면 삼투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찾게 되고요. 동시에 그렇게 먹은 물은 몸 밖으로 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보통은 라면을 저녁에 먹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면 얼굴이 뭐 이렇게 띵띵 부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라면에 포함된 나트륨 때문에 물이 덜 빠져나가서 그런 거죠. 기흉 환자가 평소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 즉 탈수 상태에 놓이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적절하게 간을 한 국을 먹는다거나 하면서 나트륨을 최소한 남들처럼은 섭취를 해야 탈수 상태를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기흉 환자가 만약에 평소에 나는 국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을 먹더라도 저는 소금을 거의 안 넣고 심심하게 해서 먹습니다. 이러면 체중 증가가 더디게 되겠죠. 그런데 간혹 안타깝게도 기흉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고기를 잘 먹으려고 해도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분들도 이제 사실 꽤 종종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건 기흉뿐만 아니라 기관작장증 또는 비결의 강상균 또는 폐기종 이런 질환을 앓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몸이 좀 마른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서 이 종종 관찰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단백질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펩신, 트립신 같은 프로테아제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지방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 리파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효소들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위나 췌장에서 만들어져서 촥촥 내뿜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소화 능력이 약한 분들은 보면 이런 소화 효소들의 분비력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과 지방의 분해가 빨리 안 되거든요. 분해 흡수가 빨리 안 되다 보니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더부룩하게 느껴지고 불편하게 느껴지겠죠. 자, 그럼 제가 아까 힌트를 하나 드린 말인데 원기소라는 말은 뭐냐면 저도 이 원기소라는 말을 이제 알게 된 것은 나이 든 환자분들 통해서 알게 된 단어인데요. 제가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을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어떤 환자가 어떻게 살을 찌웠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살을 찌웠던 경험은 기흉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 60, 70년대에 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원기소라는 영양소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더라고요. 소화 효소의 분비 능력이 떨어졌던 분들이라면 이런 이제 보조적인 도움을 통해서 그분들은 살이 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영양소를 분해를 도와주는 효소는 영양소의 흡수력을 도와줄 수 있고 살이 찔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제 인터넷에 쳐보니까 뭐 추억의 원기소가 다시 출시가 되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요즘 유산균도 유행을 많이 하는데 이런 이제 소화를 분해를 도와줄 수 있는 효소도 꼭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탄수화물부터 시작하는 말은 이제 어떤 말이냐면 이제 제가 지금 언급드린 것처럼 기흉 환자분들이 단백질과 지방을 먹는 것이 근육도 만들어지고 점액에도 도움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데 그런데 이런 영양소를 분해하는 힘이 선천적으로 약한 분들은 탄수화물 쪽의 소화가 훨씬 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은 침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효소로도 바로 분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보통 침이 아예 없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흉 환자분들이 만약 단백질과 지방, 뭐 고기와 비계 이런 것들이 소화가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안 되면 탄수화물이 메인이 되는 식사부터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탄수화물이 주로 배합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면 뭐 쌀이나 밀이죠, 그죠? 밥, 빵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기흉 환자분들은 사실 처음부터 너무 음식의 질을 따지지 말고 일단은 본인이 상당히 저체중일 경우에는 본인에게 소화 부담이 적은 이런 음식부터라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혼자 이제 기숙사나 자취를 하고 있는 20대 초반의 기흉 환자가 오면 미스 사이공이라는 단어도 자주 꺼냅니다. 미스 사이공이 뭐냐면 베트남 요리 체인점이죠. 저도 분짜가 생각나면 한 번씩 가는 곳인데 뭐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물가가 올랐다 보니까 이제 쌀국수가 6,200원 정도를 하던데 처음에 이제 제가 막 자주 다닐 때는 쌀이공이 420이잖아요.
이름으로 맞추려고 했는지 몰라도 가격도 그 당시엔 4,200원 정도로 했거든요. 저렴한 편이죠. 지금 6,200원도 사실 비싼 가격은 아닐 거고요. 외식 물가를 생각해 보면. 근데 이 집에 있는 이제 식사들이 사실 기흉 환자에게 도움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추천하는 것들이 20대 환자분도 자처하면 엄마가 옆에 안 계시니까. 먼저 이제 쌀국수의 경우에는 주로 탄수화물이 메인이죠. 그래서 쌀국수는 소화가 참 쉽거든요. 누구나 부담 없게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국물이 있는 국의 형태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 가면 셀프긴 하지만 그 컵에 육수를 따라 먹을 수 있는데, 그 육수가 그 닭발, 뭐 돼지 육수 이런 걸로 만든 건데, 기흉 환자는 사실 그런 육수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소화력을 봐서, 이제 자기의 기호를 봐서 거기 파는 사이드 메뉴에 닭봉이나 새우볼 같은 메뉴가 있는데, 뭐 그런 거 한두 개 시켜서 추가로 먹으면 더욱더 좋겠죠. 왜냐면 이런 요리에는 이제 튀긴 음식이다 보니까 단백질과 지방을 함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메인 요리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 적어서 먹기에 좀 부담도 적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보면 또 하나가 뭐냐면, 혼밥하는, 혼자 밥 먹는 혼밥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밥 먹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이 부분도 저는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마음이 편해야 소화가 잘 된다고 했는데, 보통 기흉 환자는 배꼴이 좀 작다 보니까 위에 운동성도 좀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밥 먹는 속도가 아주 빠르진 않아요. 좀 느린 편이에요. 근데 남들과 같이 밥을 먹다 보면 밥 먹는 속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실 혼자 밥 먹는 게 마음은 제일 편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가 딱이죠. 꼭 미스 쌀공이 아니라 기흉 환자가 식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에 대한 원리를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러한 툴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음료수는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을까요? 기준이 뭘까요? 왜 이 부분을 제가 또 언급을 드리냐면, 요즘은 이제 일반적인 약속 등이 카페에서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그런 곳에 이제 가면 기흉 환자분들이 친구는 뭐 시켰는데 나는 뭐 시킬까 하는 고민을 이제 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시키지 말아야 될 음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흉 환자들에게 있어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히 가릴 음식은 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자주 접하면 오히려 좋은 음식들이 있는 거고, 아까 말한 고기나 이제 지방 이런 것들. 근데 피해야 될 음식이 있지는 않은데 음료는 좀 달라요. 음료에 대해서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고 피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뇨 성분이 있는 차들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메리카노, 녹차, 그리고 티백으로 된 옥수수 수염차, 뭐 둥글레차, 루이보스 뭐 이런 것들이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보이차 같은 것들인데요. 이 기준이 뭐냐면 많이 마셔도 살이 잘 안 찌는 음료수예요. 자, 첫 번째 이제 아메리카노가 왜 그러냐면,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우리가 아라고 해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물처럼 마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여기 들어가 있는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시키거든요. 그런데 기흉 환자분들은 제가 호흡기 점막의 탈수를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음료는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녹차나 보이차 이런 음료들은 이제 중국 음식을 보면 사실 기름기가 많아요. 탕수육이나 뭐 깐풍기 등등. 근데 녹차나 보이차는 원래는 출신이 이런 기름진 음식을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분들이 많이 먹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의 한식은 그렇게 기름진 식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음료를 자주 먹게 되면 지질이 분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뇨작용이 강해지면서 많이 먹으면 목이 따가워집니다. 제가 여기 이제 목을 때 여기 이 부분을 호흡기 점막의 상태를 평가하는 바로미터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차들을 먹으면 여기가 쎄하게 느껴져요. 이게 뭐냐면 수분이 빠지고 있다. 수분이 말라붙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녹차나 보이차 또는 티백으로 된 둥글레차 등을 많이 드셔보면 그런 반응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르다 보면 마른 기침이 잘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 만약에 원장님 그러면 도움이 되는 차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원리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새콤달콤한 맛의 차를 뽑으면 됩니다. 이런 음료를 만약에 굳이 이제 찾기가 귀찮으면 포카리 스웨트나 게토레이 같은 이온 음료나 콜라나 사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먼저 새콤달콤한 차를 좀 설명드리면, 이러한 차들은 점액을 분비하는 점선을 자극을 해줘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를 마시면 치매 분비량이 좀 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차들을 구체적으로 뽑아보면 유자차, 뭐 레몬차, 자몽티 같은 것도 괜찮고, 오미자차, 뭐 제주도에서 나는 청귤청, 뭐 배즙 이런 음료수들인데, 뭐 이런 음료들은 꼭 기흉뿐만 아니라 기관작장증이나 폐기종, 이렇게 체형이 마른 호흡기 환자분들은 이 원칙을 사실 동일하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새콤달콤한 맛은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맛이 이제 침의 분비를 도우니까. 근데 이온 음료나 콜라 사이다는 건강에 해로운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삶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영양의 부족이 아니라 영양의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는
몸이 말라서 고민인 사람보다는 비만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과도한 당분의 섭취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의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의 적, 그런 음료들은 건강의 적으로 인식이 되는데 기흉 환자분들은 어떻죠? 이게 살이 찌는 분들과 좀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살이 안 쪄서 고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하는 거죠. 이온 음료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의 균형도 빨리 맞춰주기 때문에 기흉 환자가 뭐 운동을 한다 치면 수시로 마시면서 하는 것도 괜찮고요. 어느 정도 그런 음료에는 칼로리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도 보충해주고 뭐 살도 찔 수 있겠죠. 그리고 콜라 사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음료는 이제 전해질 음료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당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이 사실 너무 많이 드신다면 이가 썩는다거나 비만할 유발할 뭐 확률이 높으니까 주의가 필요한 게 맞는데, 반면 기흉 환자 같은 경우는 체중 문제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콜라나 사이다 뭐 또는 초콜릿 같은 음식도 본인이 좋아한다면 저는 오히려 뭐 그냥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무조건 특정한 음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춰주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콜라, 사이다나 이런 것들이 독이겠죠. 체중을 빠야 되니까. 근데 저체중의 환자분이라면 뭐 오히려 뭐 당분이나 칼로리 있던 걸 먹어서 체중을 늘리는 것이 맞는 거고, 이게 피해야 될 음료가 아닌 거죠. 게다가 콜라, 사이다 같은 이제 탄산 음료에는 탄산이 있기 때문에 탄산가스가 소화기를 자극해서 소화가 잘 되게 도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보면 뭐 페리에나 산펠리그노 같은 이제 비교적 비싼 탄산수를 일부러 찾아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소화에 도움을 주는 이유를 찾는 거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한다면 원장님, 그러면 커피에서도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커피 믹스나 카페라테 등은 살이 찌는 음료잖아요. 그러면 먹어도 상관없지 않아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아주 합리적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아메리카노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잖아요. 게다가 뭐 이뇨작용도 있고요. 그런데 커피 믹스는 어떻죠? 우리가 뭐 자주 먹는 맥심 커피 믹스 이런 것들은 커피가 좀 들어있긴 하지만 프림과 설탕이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에 카페인의 수분을 빼는 이뇨작용은 대부분 희석이 돼버리고 먹어보면 뭐 달달하고 살이 찌는 음료에 가까워요. 작년 가을쯤인가 뭐 강산이 무너지고 나서 수일후에 기적같이 이제 구조된 분들이 있었는데 뭐 무너진 탄광에서 커피 믹스 그거 먹으면서 버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커피 믹스가 그만큼 칼로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이제 드리는 부분들이 주로 좀 젊은 환자분들에게 맞춰 있었잖아요. 근데 나이 든 기흉 환자분들은 잘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80% 정도의 기흉 환자분들은 젊은 분들이지만 나머지 한 20% 정도 분들은 아주 어리지 않은 분들에게서도 기흉이 찾아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의 경우에는 폐기종, 그리고 당뇨나 암 환자 같은 분들도 이렇게 기흉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흐름을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폐기종과 기흉은 사실 그 기본 병리가 비슷해요. 둘 다 공기 주머니, 즉 기포가 만들어지는데 차이는 뭐냐면 기흉은 성장기에 키가 확 크면서 기포가 만들어지고, 폐기종 환자분은 담배를 오래 피우면서 담배 연기에서 그 폐포의 간질 조직이 파괴되면서 기포가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기흉의 기포도 상엽에 잘 생기고 담배로 인한 폐기종의 기포도 상엽에서 먼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년의 폐기종 환자분들도 기침을 많이 하다 보면 기포가 터지면서 기흉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흉과 폐기종을 사촌관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남자의 자격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중년의 남성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해야 할 버킷리스트를 정해서 뭐 박할린 씨가 지휘하는 합창도 해보고 건강검진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 자기도 몰랐는데 CT를 건강검진 해보니까 CT 찍어보니까 폐기종이 나온 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부활의 김태원 씨 그리고 개그맨 김국신 씨였어요. 이분들이 특징이 뭐죠? 살집이 없고 좀 마르셨잖아요. 똑같이 담배를 피더라도 이렇게 마른 체형의 분들이 폐기종이 빨리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체형이 기흉 환자분들과 나이만 다르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폐기종과 기흉을 사촌관계로 표현을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나이가 들면서 담배를 피다 보니까 기포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보다 살이 이제 좀 더 빠진다거나 또는 기침 등을 하게 되면 그 키가 크면서 생긴 기포가 아니라 폐기종에 생긴 기포가 터지면서 기흉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병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혹 당뇨 또는 암 환자분들이 살이 확 빠지면서 기흉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당뇨 같은 경우는 식이 조절을 타이트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거의 안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한 항암제를 많이 쓴다거나 또는 위암 같은 경우에는 위를 절제하고 나면 덤핑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제 위 용적이 적어졌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면서 살이 축축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체중도 빠지고 탈수로 인해서 흉곽의 마찰이 증가되면서 간혹 이제 기흉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 든 분들의 기흉의 관리의 틀도 사실 젊은 기흉 환자와 큰 틀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방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 또한 마르고 건조해진 체질을 살집이 붓고 촉촉하게 이제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균형을 잡고 기흉의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관리 요령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기흉 환자분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뭐 사람과의 만나면서 음료는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렸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도 또한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